안녕하세요. 저는 펑션베이 기술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수 수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 출시될 리커다인 2026 버전의 신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고,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능들, 세 번째에서 툴kit과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능, 네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실 때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개발된 기능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좀 더 빠르게 모델링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능으로는 파라메트릭 마커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것인데, 렐러티브 마커라는 걸 생성해서 그 마커의 오리진, 방향, 계층 구조를 설정해서 손쉽게 모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서브 엔티티 탭을 보시면 왼쪽과 같이 PM 마커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클릭하면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크랭크 모델을 파라메트릭 마커를 이용해서 완성한 크랭크 모델이고요. 자, 베이스 마커의 오리진과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체 크랭크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PP나 PV 값을 직접 정의하고 하나씩 연결해야 했지만, 이 기능을 통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좀 더 쉽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Predefined ppn PV입니다. 사용자가 미리 설정된 pp나 PV를 쉽게 불러와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Predefined 아이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Predefined 파라메트릭 포인트와 Predefined 파라메트릭 밸류를 정의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존의 PP나 PV와 사용법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시스템, 즉 다른 RDYM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아래 보이는 Set as Default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이는 이러한 설정 값들이 다른 파일에서도 익스포트나 임포트 하는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규칙을 공유할 때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프레션에 주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익스프레션에 설명이나 의미들을 적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은 오직 지금 보이는 이 기호 사이만 인식합니다. 추가적으로 DOE 창에서 DV 값들을 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별이 불가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리저트 시트에서도 해당 순서대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다음은 CAD, 즉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개발된 기능입니다. 추가된 기능은 사용자가 홀이 있는 서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Fill 옵션을 보게 되면 새로운 와이어, 멀티 와이어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페이스 생성할 외곽 커브와 홀을 생성할 커브를 선택하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편하게 서페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GUI에서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단계를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렌더링 툴입니다. GUI상에서 모델을 다루는 기능에 대한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드 기능의 손쉬운 방법 추가입니다. 바디가 여러 개 있는 모델에서 특정 바디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이제 레이어를 쓰거나 바디 편집 모드로 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아이솔레이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 쉽게 바디만 남겨두고 다른 바디들은 하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시연 동영상을 보시면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 아이솔레이트를 클릭하면 다른 바디들은
하이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 아이솔레이트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디만 어, 하이드를 안 시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팅 플레인에 대해 손쉽게 온오프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커팅 플레인을 켜거나 끄기 위해서는 매번 이러한 다이얼로그를 켜서 이런 커팅 플레인 옵션을 체크하고 언체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런 아이콘이 새로 생겨서 손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온오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링 오퍼레이션입니다. 모델링 오퍼레이션은 조인트나 포이스 등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생성 옵션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직접 기본적인 모델링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홈 탭을 보게 되면 모델링 옵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관련 다이얼로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디폴트로 생성할 생성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5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 버전에서는 대부분 가장 상위단에 있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6 버전에서는 동영상을 보시면 모델링 오퍼레이션에서 내가 원하는 이번 예제에서는 컨택입니다. 컨택에서 생성 옵션을 보는 바와 같이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로 바꿨고요. 이걸 이용해서 지오 컨택을 생성하게 되면 초기 생성 옵션이 보이는 바와 같이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자신만의 모델링 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홈 탭에 있는 기능 중 릴레이션 맵에 대한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릴레이션 맵에 대한 엔티티 정보를 보려면 프로퍼티 창을 열었어야 됐는데 2026부터는 프로퍼티 창을 열지 않고도 보이는 바와 같이 프로퍼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들의 크기나 위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저 중 앵글에 대한 개선입니다. 기존까지는 매저에서 제공되는 것은 포인트 뿐이 없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측정하는데 포인트 3개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2026에 제공되어 있는 라인, 플레인과 같은 것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앵글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한, 즉 신뢰도 있는 해석을 위해 개선된 기능들입니다. 가장 먼저 컨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컨택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능이 강화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스피어와 관련된 컨택들에 대한 컨택 포인트 추가 옵션입니다. 공이 표면 위에서 제자리 회전, 즉 스핀을 할 때 실제 물리적으로는 마찰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리커다인의 이러한 기존의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자리 회전 마찰 현상을 지원하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현상들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디셔널 컨택 포인트, 즉 다중 접촉점 방식을 개발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에서는 컨택 포스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찰력이 0으로 뜨는 반면에 2025 경우 다중 접촉점 방식을 통해서 마찰력이 발생해서 구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에서 강화된 두 번째 부분은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컨택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컨택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를 익스프레션을 통해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모든 컨택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컨택의 캐릭터리스틱 창을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익스프레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인트의 모션과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컨택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했지만 2026에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익스프레션에서 온오프 조건을 설정을 해서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디를 움직이지 않고도 우회하지 않고도 원하는 조건에서 액티브, 디액티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 선택에 대해서 온오프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량이 줄어들겠죠. 선택과 관련하여 개발된 기능 중 세 번째는 새로운 스티프니스 타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것과 같이 총 두 가지 스티프니스 타입이 추가되었는데 첫 번째는 스티프니스 per area,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압력을 고려해서 스티프니스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패드와 같이 접촉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압을 꼭 봐야 하는 모델의 경우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 옵션을 이용하면 패치 사이즈에 따라 면압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여기에 입력되는 값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델타, 프레셔 관계 데이터 값을 컨택이 되는 면적으로 나눈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떻게 변했는지 예제를 한번 보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동일한 모델이 있습니다. 컨택면은 페넌트레이션이 1로 동일하게 생성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동일한 면적으로 접촉되어진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다른 점은 유일하게 패치 사이즈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삼각 패치,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삼각 패치. 자, 이럴 때 2025에서는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면화봤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6 같은 경우에는 스티프니스 per area를 이용했을 때 동일한 면압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 패드와 같이 접촉 면적이 변하지 않고 면압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고 하면 이 기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이 스티프니스 프레시어 스플라인인데 침투량에 따라 작용하는 압력을 스플라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비선형적으로 적용되는 델타 프레시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분은 이 옵션을 선택하여 스플라인을 정의하시면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컨택 기능의 개발 사항은 컨택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컨택을 이용할 때 좀 더 조밀한 패치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5까지는 각각에 대해서 0.01, 0.1까지만 설정이 가능했었는데 2026부터는 0에 가까운 값들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밀한 패치 생성이 가능해지겠죠. 위쪽은 적용되는 컨택의 항목들입니다. 단, 생성되는 패치가 500만 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에러가 띄우니까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100만 개 이상이 되고 500만 개보다 작을 경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경고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너무 많은 패치를 생성하면 해석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패치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인트에서 개발된 기능입니다. 조인트의 프리로드와 마찰 기능 강화 부분인데 먼저 스크류 조인트의 마찰력 강화 부분입니다. 마찰이 나사선 방향을 따라 작용할 수 있도록 프리로드 기능을 추가한 것인데 자 그래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5에서와는 다르게 2026에서는 너트가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로드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 적용되는 것을 2026에서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레이셔널 조인트와 실린더리컬 조인트에도 노멀 방향에 대한 프리로드 기능을 지원하면서 마찰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축 방향에만 적용되는 프리로드를 법선 방향도 작동하도록 개선한 것이고요. 추후 사용해 보시면 스크류 조인트와 마찬가지로 마찰력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솔버의 퍼포먼스가 강화된 아이템입니다. 바로 부력에 대해서 SMP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부력 해석에서 다수의 패치가 사용될 경우에는 해석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자, 이런 부력 해석에서 SMP를 적용하면 시뮬레이션 시간을 매우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2만 개 정도의 패치를 사용했고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 개의 패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해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속도 면에서 보게 되면 2026에서 SMP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SMP를 사용한 경우 두 가지 케이스 1과 2 모두 1.7배 정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부역 해석을 포함한 대규모 모델의 시뮬레이션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버 파라미터 중 개선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니멈 타임 스텝입니다. 시뮬레이션 중에 스텝 사이즈가 10의-9승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중지되었습니다. 2026부터는 사용자가 미니멈 타임 스텝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해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즈 스텝 사이즈 크리테리어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특정 스텝 이하에서 에러 톨러런스, 즉 오차 허용치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으로 밑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가 설정한 스텝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 밑에 있는 여기 적혀 있는 값으로 에러 톨러런스를 이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오차 허용치를 높여 사용하는데 이처럼 오차 허용치를 완화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한 해석에서 레폴트 타임 인터벌을 10의-5승 이하의 값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풀었습니다. 10의-9승보다 높은 값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멘트 부분인데 쉘 타입의 컨투어에서 두 가지 응력 타입에 대해 동시에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커스텀, 즉 사용자가 원하는 두께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아웃풋 파일 리제너레이터에서 보면 쉘을 이용한 경우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탑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바텀에서 스트레스를 생성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 두께에서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리제너레이터를 한 후 컨트롤을 보게 되면 보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설정한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위칭을 함으로써 응력이나 변형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만약 커스텀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자유롭게 응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이에 대한 결과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커스텀을 선택하고 0을 입력해서 미래 부분에서의 응력을 본 것입니다. 이로써 단순히 탑 외의 응력을 보기 위해 결과를 다시 생성하거나 해석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스 유연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유연체 교육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F플렉스의 경우 가상 강체 바디를 이용을 해서 강체 동력학과 유연체 바디를 연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상 강체 바디의 질량과 이너시아 값을 기존의 디폴트 값인 10-6승과 1에서 FE 바디의 질량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매우 가벼운 쉘이나 작은 FE 바디에서 질량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플렉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R플렉스 옵티멈이라고 해서 RFI 파일의 용량 및 스트레스 스트레인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세 가지 기능에서 이 옵션이 적용이 되었고요. 내부적인 옵션을 보시면 Remove Internal Node for Stress Strain Shape 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 이는 스트레인 스트레스 쉐입에 대해서 내부 노드들을 제거해서 쉐입 형상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RFI 파일의 사이즈도 줄이고 전체적인 계산 속도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용하시기보다는 한번 사용해서 해석을 한 후 결과의 유사 정도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챕터로서 다양한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타이어인데, 타이어 툴킷이 리뉴얼이 되었고 ISO 축 적용 및 타이어, MF 타이어가 G 타이어로 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ISO 축 적용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Y축, 진행 방향 같은 경우에는 X축,
버티컬 방향은 Z축으로 정의됐기에 사용자들이 타이어를 다루는데 더 편리해진 부분이고요. G 타이어로의 통합은 기존의 타이어와 MF 타이어 그룹은 이제 제거가 되었습니다. 아이콘만 제거된 것입니다. G 타이어를 클릭을 하고 다이얼로그에서 타이어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리커다인에서 자동으로 타이어 타입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동일한 다이얼로그에서 모델링 할 수 있기에 지난 버전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전 버전에서 생성된 타이어나 MF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으니 다시 생성하셔야 됩니다. 듀라빌리티에서도 새로 개발된 기능이 있는데 바로 듀라빌리티 컴바인 리저트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에서 얻은 해석 결과를 단일 모델 내에서 결합해서 피로 해석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기, 느린 보행, 빠른 보행 등 각 조건을 개별적으로 해석을 했고 개별적으로 내구 해석을 각각 한 상태입니다. 듀라빌리티 다이얼로그를 보게 되면 아래 두 가지 옵션이 생겼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스트레인 히스토리에 체크를 하고 점점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각의 내구에서 결과를 리스트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alculate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각각의 내구에서 결과를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컴바인 리절트를 체크를 하고 calculate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각 내구에서 결과가 포함된 서메이션 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동작 조건을 하나의 모델에서 모두 구현해서 긴 시간을 해석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 해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결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필요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바이브레이션 쉐입에 대한 것으로 다중진동 애니메이션 표시가 강화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진동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 과거 2025 버전에서는 특정 주파수 하나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른 주파수의 진동 현상을 확인하려면 해당 주파수의 진동 형상을 다시 생성해야 했는데 2026에서는 최대 5개까지 주파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진동 패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 창을 보면 자, 오른쪽을 클릭하면 왼쪽의 창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주파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된 주파수는 오른쪽의 GUI에서 바이브레이션 쉐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해당 바이브레이션 쉐입을 GUI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커다인 어시스턴스입니다. 챗봇과 같이 리커다인의 사용법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지금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베타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10개까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배너를 보면 맨 아래쪽에 어시스턴트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같은 창이 표시가 되고요. 자, 익스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창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에 관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0초에는 0이고 2초마다 1씩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어줘. 엔드타임은 10초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바와 같이 인트를 이용한 함수를 제안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을 써주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어떤 스텝을 이용한 익스프레션도 제안해서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의 존재 여부나 모델링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매우 유용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결과를 분석할 때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개발된 기능입니다.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툴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일시정지를 보통 하게 돼서 내가 속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2025 버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중간에도 그런 속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동영상을 보시면 해석하다가 중간에 이제 일시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항목의 속성을 들어가서 어떤 값인지 이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alse 표시에 대한 on-off 기능 개선입니다. false 디스플레이에 대해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인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나 힘, 접촉 등의 표시를 각각 개별적으로 on-off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번에 개선된 사항을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석이 완료된 결과고요. 디스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다이얼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로 all을 선택했으면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요소들의 폴스와 토크가 표시됩니다. 두 번째로는 select entity 타입에서 타입을 선택을 하면 해당 타입만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을 논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오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유저 디파인으로 원하는 엔티티만 따로 리스트업 할 수도 있고요. 즉 이와 같이 사용자가 폴스와 컨택, 조인트의 여러 가지 토크나 폴스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컨투어 쪽입니다. 노드 데이터 트레이스 부분인데 앞서 기능과 연결되어서 해석 중 혹은 일시정지 중에 특정 노드에 대해 데이터 트레이스를 추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해석을 한 상태이고요.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투어 다이얼로그에서 가운데에 있는 컨투어 데이터 트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에도 내가 원하는 노드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드 데이터 트레이스 부분에 대한 개선은 아까 컨투어 창에서 컨투어 데이터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툴이라는 버튼이 추가가 되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해당 다이얼로그를 볼 수가 있고, 기준이 되는 값과 내가 몇 개를 업할 것인가, 자, 이러한 숫자를 적어주고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기준값과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진 노드들을 개수대로 리스트업 해줍니다. 노드 아이디를 모르는 경우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플롯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노드들에 대한 그래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컨투어에서 추가적으로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부분에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엘리멘트 셋만 설정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패치셋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치셋 셀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고요. 엘리멘트 셋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된 패치셋을 따로 설정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민맥스 값이 계산이 되어지고 선택되어진 패치셋만 컨투어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UI에서 추가적으로 외부 메시 데이터에 대해서 퀄리티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퀄리티 체크 아이콘을 클릭해도 외부에서 메시를 임포트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창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창이 열리고 그리고 퀄리티 체크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탠더얼론 포스트에서 기능 향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항목들이 포스트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커브들에 대한 색상, 초기화 기능입니다. 다른 색을 사용했더라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리오더를 클릭을 하고 초기화 색상을 고르면 색상이 초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롯에서 곡선 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PPT와 같이 PPT에서 맨 앞으로, 맨 뒤로 기능과 동일하고요. 해당 커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Bring to Front라고 하면은 해당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폴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포스트에서 폴스 디스플레이를 미리 설정하지 않았어도 이런 플로 창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재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미리 설정하지 않았던 폴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예제 동영상은 없지만 보관이라든지 미적분에 대한 기능도 이제 포스트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포스트의 또 다른 업데이트 기능으로는 캠벨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캠벨 다이어그램의 설정 저장 기능으로,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전에 설정한 설정 값들을 유지한 채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는 이제 시간축에 대한 설정 기준으로 워터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RPM 기준의 그래프만 지원했기 때문에 동일한 RPM에서 과도 고동을 분석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 기반의 옵션을 통해 타임을 통해서 사용자는 동일한 RPM 조건에서도 과도 응답에 대한 진동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더 있으니까 리커다인 2026을 설치하시고 난 후 설치 폴더에 있는 리커다인 2026 What's New PDF를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본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